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문 찾는 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논문은 이제 한글로 된 논문이랑 이제 영어 논문을 당연히 저희는 보겠죠. 그래서 한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어, 리스 포유 여기에서 한글 논문을 찾아요. 그리고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의 링크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찾고 그리고 해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이 SCI 논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할 때는 요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리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논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검색을 넣어 볼게요. 음,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어,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한번 넣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 그리고 국내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KCI 등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등재지에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W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료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 안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학번이나 이런 아이디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무료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찾으시면 네, 이렇게 찾으시면 이렇게 KCI 등재된 거 위주로 먼저 읽어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구글 스칼라에서 찾는 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스칼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학술 검색 창이 떴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비안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한번 다시 쳐볼게요.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논문들이 나와요.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떤 점이 좋냐면 여기에 여기 인용 정보인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인용의 형식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 논문을 기고하실 때 나중에 참고 문헌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참고 문헌을 이렇게 쭉 쓰셔야 되는데 보통은 각자의 기고하시는 어떤 논문 학술지 양식에 따라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큰 틀은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APA 형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기에 구글 스칼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PDF를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이렇게 논문을 찾았으면 이게 그 SCI로 등록된 건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끔은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학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 논문이나 보게 되면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논문을 보면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그리고 또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도 SCI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SCI 등재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논문을 보시는 편이 좋은데요. SCI 이렇게 등재 저널리스트 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저는 우연히 이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어떤 논문 중에 여기 이제 지금 요 논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인용 정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논문 제목이거든요. 여기 요 부분이 그 학술지인데 네, 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서치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아보면 네, 여기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Society A, Mathematical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 그래서 이제 이게 학술 이제 등재지에 올라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논문을 볼 때 시간을 좀 많이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한국 논문 같은 경우에는 KCI 등재지 적어도 등재 후보지에 있는 거 위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외국 논문은 SCI 이제 논문을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인용 정보 같은 것도 인용 횟수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점이 여기에 인용 정보도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용을 할 수 있냐 이 정보도 있지만 이 논문이 몇 회 인용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논문이 사람들이 인용할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읽혔고 그리고 좀 그 인용할 만한 가치가 사람들이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된 논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읽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논문을 처음에 읽으실 때는 본인이 잘 이게 처음 접하거나 이렇게 논문을 처음 읽으실 때는 논문이 다들 이렇게 그 좀 대단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다 이렇게 좋은 글처럼 굉장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리고 논문 특강 해주시는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고 하면 이제 논문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논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게 작성된 논문들도 많아요. 이제 뭐 학술지, KCI 등재지거나 아니면 SCI 이렇게 등재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작성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논문들은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논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보면 시간을 많이 들여봐도 어렵기만 어렵고 힘들기만 힘들고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힘 빠져서 오히려 다른 논문을 더 못 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을 때도 좀 비판적으로 읽고 좋은 논문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한동안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저널 논문을 한 30개 이상 이렇게 보고 나면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미팅을 할 때도 한 논문을 한 30개 정도 읽고 나면 그래도 이게 이런 맥락인 것 같다.
요거에 대한 내 생각은 요렇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요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에 어떤 논문 특강을 들었을 때 들었던 말로는 석사 논문 쓰려면 저널 논문을 한 3, 40편? 한 50편 정도 읽어야 되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100편 이상을 읽어야지 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양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논문 읽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왜냐하면 한 주제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들이 보면 좀 비슷한 형식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꾸준히 논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논문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한글 논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찾아가지고 인용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구글 스칼라에 가셔서 다시 검색하시면 예, 그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아마 논문 찾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